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많은 게임들이 트리 서치 형태로 뭐 체스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트리 서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트리가 너무 큰 거죠. 그때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죠. 근데 몬테카를로가 들어가면 도박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알고리즘의 중요 부분이 랜덤 샘플에 의해서 동작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는 뭐 그건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근데 몬테카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 내부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보시면 이 트리를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건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서치할지를 우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게임을 해보는 거죠. 게임을 해봐가지고 승패를 따져서 그걸 하나 기록해두고 이거를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반복하는 거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고요. 이 이제 바둑은 서치 스페이스가 이제 광활한 거죠. 광활해서 다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에는 세 가지 아이디가 다 들어가는데, 하나는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고요. 그 중에서 뎁스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밸류 네트워크인 거죠. 지금 딱 상황을 보여주면 이거의 유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유분리를 판단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유분리를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밸류 네트워크가 당연히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가 더 많이 진행될수록 밸류 네트워크가 판단을 좀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돌 2개 놓은 것보다 3개 놓은 게 판단하기 낫고 3개보다 4개가 낫고 4개보다 5개. 그러니까 밸류 네트워크도 조금 더 내려가서 판단하면 더 좋은 거니까 요게 진행되는 거를 돕는 거지. 그냥 여기서 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밸류 네트워크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는 뭘 하냐 하면 다음 수 중에 프라임 시간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사실 프라임 시간 부분 뭐 바둑에 넣을 수 있는 게 250칸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220개 정도는 아예 고려해 볼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패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개만 출연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계산량을 줄여주는 거죠. 쓸데없는 짓 안 하도록 하는. 그래서 얘는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의 큰 틀에서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전체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가 폭을 좀 쳐내준다. 조금 프라미싱하지 않는 애들을 좀 걸러준다. 밸류 네트워크는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 수고를 좀 덜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이왕 정해진 계산량에서는 어떤 최적이 되도록, 사람도 그렇죠. 어떤 정해진 시간과 나의 정해진 집중력으로 유망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걸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죠. 저도 뭐 이 분야에서 이제 15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만든 걸수록 그러니까 잘 만든 걸수록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었지만 뒤에서 봤을 때 그 참 자연스러운 디자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럼 폴리시 네트워크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우선 바둑판에 19의 제곱만큼의 도를 놓을 자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이미지가 들어와서 361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사람들이 엄청 게임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3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 상황에 이렇게 놓더라. 당연히 어느 정도 플레이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거를 흉내내도록 12층짜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답이라는 건 사람이 플레이를 했던 거죠. 57% 맞췄다. 361개의 그 플레이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뭐 오늘 배울 이름으로는 리인포스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좀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리인포스, 저 맨 밑쪽에 적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식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Z가 승패인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서 잘했냐 못했냐 이거죠.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가지고 좀 더 똑똑한 애를 만드는 거죠. 요 시그마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만든 애, 그걸 갖고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해서 만든 애가 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똑같죠. 파라미터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은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둑판에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거고, 출력은 어디다 돌을 놔야 될지가 들어가는, 입출력은 똑같고 만드는 방법이 다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만든 것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만든 거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드는데요. 트레이닝은 슈퍼바이즈 러닝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네트워크를 굉장히 쉘로우하게 만드는 거죠. 쉘로우는 딥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럼 성능이 떨어지지 않겠냐? 예, 성능이 떨어집니다. 훨씬 못 하는데 대신에 굉장히 빨리 인퍼런스 할 도록, 내가 이거 호출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량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디폴트 폴리시로 경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반은 밸류 네트워크로 판단하고 반은 실제로 경기를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 경기를 해서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뭐 리인포스먼트 뉴럴 네트워크로 경기를 시킬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많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량의 걸 만들었는데 걔의 이름이 롤 아웃 폴리시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는 지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도를 하는데 2 마이크로세크면 뭐 한 200번 놔야 경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뭐 미리세컨드 단위로 한 판씩 해보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러면 밸류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까? 밸류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지금 상황을 보고서 구체적인 단어는 이제 뭐 이론하면서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밸류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끝에까지 얻을 점수가 이 정도겠네 이건 거죠. 바둑은 점수가 이기면 1점, 지면 마이너스 1점이니까 확실히 이길 것 같으면 밸류가 1인 거고, 이건 뭐 뭘 해도 네가 이긴다 그러면 1인 거고, 뭘 해도 네가 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고, 뭐 조금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기겠네 그럼 뭐 0.8이고 이런 거죠. 밸류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너가
받게 될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입출력 측면에서 봤을 때 바둑판에 상황이 들어가는 거고 출력으로는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트레이닝하면 될까요? 트레이닝 셋을 구해야 트레이닝을 할 텐데 어떻게 트레이닝하면 될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방법이 있죠. 지금 데이터셋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에서 현재 돌이 놓여진 상황과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현재 돌이 놓여진 상황과 뭐 흑이 이겼는지 백이 이겼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우리가 폴리시 네트워크를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똘똘한 애를 학습해 놨잖아요. 걔한테 경기를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를 이용해서 이 무한히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실행을 시키고 그 경기 중간중간에 스냅샷과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으면 그게 밸류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셋을 어떻게 얻었냐? 내가 만든 똘똘한 폴리시 네트워크로 경기를 시켜서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기보들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고 뭐 흑이든 백이든 승패가 딱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로 셀프 플레이 경기를 많이 한 다음에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요. 요 알파고가 참 공부하기 좋은 예제인 게 폴리시 네트워크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했었죠.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목적 함수로 학습을 했었는데 이 밸류 네트워크는 정답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바람직한 출력은 그거와의 차이가 적은 거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라고 뉴럴 네트워크 패턴 값과 정답과의 차이의 제곱이 작아지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제곱식을 미분하면 요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는 이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했던 건 클래시피케이션인 거고 밸류 네트워크는 리그레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다 들어간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입력은 바둑판의 상황인 거고 출력으로는 뭐 이길 확률이 나온다. 확률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대강 생각하셨을 때 이거 이길 확률이 나온다. 이게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인풋 피처인데요. 뭐 저는 사실 이해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보면 스톤 칼라 현재 플레이어의 돌이 놓여 있는 위치, 상대편의 돌이 놓여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19 곱하기 19는 아니고 옆에 좀 더 여백을 둬서 그거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아무튼 그거가 3개.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이게 뭐 바둑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한다고 사람들이 쓰는 정보인 것 같아요. 뭐 아주 대단한 정보들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정보로 들어가는 거고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확 줄이죠. 이것도 휴리스틱하다. 이것도 인간의 지식이다. 그래서 확 줄여서 진짜 상황만 넣도록 바꾸는데 알파고 리에서는 기본적인 피처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넣었죠. 이게 이제 구조인데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전체를 다 파악하신 건데요. 자, 요게 이제 휴먼 엑스퍼트가 입력, 출력, 스테이트와 액션을 많이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가 그걸 따라하도록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로 해서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만드는 거죠. 걔를 갖고서 셀프 플레이를 갖고서 땅땅땅 해가지고 좀 더 덜 똘똘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기반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걔한테도 경기를 많이 시켜서 이 상황에서 이겼다 졌다를 많이 모으는 거죠. 걔를 갖고서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고, 얘는 현재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너가 이겼다 졌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그 다음에 롤아웃 네트워크, 요거랑 똑같은데 굉장히 경량의 네트워크에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 12층이었는데 얘는 그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쪽이 다 준비가 된 거고, 이거를 몬테카를로 트리서치에 다 녹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휴먼 엑스퍼트로 뭐 롤아웃,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른 그림을 표시한 겁니다. 휴먼 엑스퍼트가 한 걸 갖고서 롤아웃 폴리시 네트워크, 슈퍼바이즈 러닝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요. 그거를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 요게 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리인포스먼트를 쓴 거죠. 그걸 갖고서 똑똑 똘똘한 RL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고, 걔가 셀프 플레이를 해서 많은 승패를 모은 다음에 얘를, 요걸 학습한 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은 데이터를 따라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요 뉴럴 네트워크 4개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요 네이처 논문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 뭐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논문 자체는 어떤 이런 그림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잘 이해하시면 네이처 논문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갑다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인데요. 저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뭐 디테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아까 실렉션, 익스펜션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이 중에서 어디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 볼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고르는데 지금 요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상대편이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이런 걸 따지는데 어디를 먼저 따져봐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강화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나한테 유리한 곳을 먼저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본 걸 먼저 따져야 되냐는 거죠. 저기서 Q는 지금까지 내가 유리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유리했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상황은 피해, 뭐 이런 걸 더 생각해 보는 게 이제 Q인 거죠. 나한테 유리했던 것들. P는 뭐냐 하면 뭐 대강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P는 폴시 네트워크가 얘기해줘서 뭐 저기는 가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너무 안 가본 곳은 좀 가봐라. 그걸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Q는 유리했던 곳을 더 많이 가봐라는 걸 밀어주는 거고, UP는 폴시 네트워크의 지도를 받아서 안 가본,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본 곳을 지도해 주는 거죠. 두 개를 보고서 큰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Q도 계속 바뀔 거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UP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나한테 주어진 컴퓨테이션 리소스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것을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딱 해놓고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밸류 네트워크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롤아웃 네트워크로 실제 경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의 의견과 롤아웃 네트워크의 의견을 반반 섞습니다. 그냥 반반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휴리스틱한 부분인데 하필 왜 반반이냐.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어찌되든 간 여기서는 좀 휴리스틱하게 반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별로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Q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얼마큼 유리한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유리했던 애를 하는 거고, U는 뭐냐 하면 안 가봤는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혹은 그 폴리시 네트워크가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건데요. 잘 보시면요. U라는 텀이, 그러니까 뭐 이 식을 외우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구나. 딱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펼쳐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가지 요소는 거기가 나한테 유리했는지, 유리한 곳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뻗어 나갈지.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유리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안 가본 곳을 더 가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더 가보게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폴리시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곱해지죠. 그 말은 폴리시 네트워크가 거기 0 아니야. 그럼 안 가보게 되는 거죠. 폴리시 네트워크가 거기 좀 유망한데 그럼 좀 더 가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텀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n이 방문한 횟수거든요. n이 굉장히 작으면 뭐 한 번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루트는 이런 성향인 거죠. 근데 밑에 거는 이런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가보게 되면 분자가 좀 더 중요한 거죠. 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보다가 어느 시점을 방문하게 되면 분모가 더 커서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가본 데는 좀 가중치를 받는 거고, 어느 정도 가봤는데도 별 비리비리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텀의 디자인이, 이 텀이 이게 뭐 세상에 처음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식을 써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너무 안 가보면 좀 가보도록 하고, 적당히 가보면 이제 뭐 안 가보도록 하는 거죠. 적당히 가봤으면 더 가보고 싶으면 여기서 결과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어디를 결정할지, 어디를 더 펼쳐볼지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람다 0.5인데요. 새로운 상황에 와서 밸류 네트워크로 승패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롤아웃 네트워크로 경기를 진짜 해보고, 이겨냐 졌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반띵해서 쫙 올라가서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졌어요 이걸 하는 거. 이쪽으로 오시면 이겼어요 이걸 다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드에 굉장히 위쪽 노드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쌓이겠죠. 380번 왔었는데 370번은 이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그게 쌓여서 내 턴이 와서 꼭 해야 될 순간에는 가장 많이 방문했던 노드를 하는 거죠. 승률이 높은 노드라고 처음에 생각하기 쉬운데, 한 번 갔을 때 한 번 이긴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탐험이 안 끝난 거고. 근데 이 알고리즘의 디자인상 유리했던 곳은 더 많이 가보게 되는 거고, 가장 안전한 거는 가장 많이 가본 것.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하고 할 때 엄청난 계산량이 투입되는데, 이게 이제 서버에서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경기 조건에 대해서 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알파고는 뭐 몇 와트까지만 써라 파워를, 이런 식의 제한을 걸었으면, 혹은 뭐 몇 와트를 쓰는지를 명시적으로 공개해라 이랬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재밌었을 수 있죠. 이제 그거는 몰랐으니까 그냥 뭐 컴퓨터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그 중앙 서버에 있는 엄청난 연산을 해서 이것들을 병렬로 엄청나게 돌렸겠죠.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자, 롤아웃 네트워크 반드시 쓰이죠. 그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 반드시 쓰이죠. 밸류 네트워크 반드시 쓰이는데, 폴리시 네트워크 후보가 두 개예요. 1번이랑 후보가 있는데
2번이 똘똘하죠. 2번이 앞에 뭐 몇 프로 더 많이 승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똘똘한 애를 쓰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얘는 쓰지 않고 얘를 쓰는 거죠. 1번과 2번이 이게 경기를 붙으면 2번이 이기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식에서는 폴리시 네트워크 중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한 좀 덜 똘똘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논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법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었으면 이제 이야기를 쓰죠. 좀 왜 2번이 아니고 1번이 좋은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이유를 드냐 하면 이게 결국 탐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완전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 볼지를 탐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한쪽 결정으로 쏠리는 거, 만약에 내가 하나만 봐야 된다면 이게 똘똘한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를 따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 많은 가능성을 고려한 저게 낫더라, 뭐 그냥 난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에서 요 세 개가 몬테칼로 트리서치에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게 알파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지금 흑돌이 놓여야 될 차례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밸류 네트워크가 점수를 예측하는데 숫자들을 가만 보시면 50이 몇 개 있고 50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 한때 둘 때마다 내가 살 길이 몇 군데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놓으면 지는 거고 그냥 놓을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밸류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리 이밸루에이션을 해가, 이건 밸류 네트워크의 결과인 거고, 트리 이밸루에이션을 했을 때 뭐 점수들이 나오는데 다 40대인 거죠. 여기 53 하나 있고, 그다음 롤아웃을 해가지고 해보면 뭐 여기가 좋다고 하고 여기도 뭐 51 나오고 50. 그러니까 제가 뭐 바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는 저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지지 않고 놓을 수 있는 위치가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걸 끝까지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면 해볼 만한 거고,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참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칼라위를 걷는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리고요. 폴리시 네트워크는 여기가 좋다고 하고 여기도 뭐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 다 고려해서 롤아웃, 밸류, 폴리시 다 고려 시뮬레이션 했더니 여기를 찍은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착수를 한 거죠. 그리고 프린시펄 베리에이션이라고 뭐 하면 지금 몬테칼로 트리서치 쫙 하면 가장 많이 가본 데가 있겠죠. 거기가 양쪽이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본 데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본 데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읽어보시면 판후이라고 요 분이 여기다가 안 두고 다른 곳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표시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잘 안 보인다. 하여튼간 다른 곳에 뒀는데 저 알파고가 예측한데 두는 게 맞았다 라는 코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계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두는 게 맞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바둑 기사들이, 프로 기사들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듣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자기의 실력이 일렬로 쫙 정렬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뭐한 사람은 뭐 그냥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그게 검증 힘들 수도 있는데 바둑 기사들은 이제 쫙 일렬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실력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겸손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바둑 기사들 중에 아무도 이런 거는 뭐 소울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로부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바둑을.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알파고 사람을 상대로 이겼고 이 뒤에 있는 버전은 뭐 거의 뭐 무패 행진이고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은 지식을 엄청난 컴퓨테이션 파워가 들어가긴 했지만 뭐 수주 만에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낸 게 강화학습이었던 거고요. 뭐 강화학습이 이런 점에서 대단한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바둑처럼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이 쉬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시뮬레이션이 좀 힘들다. 뭐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러면 무한정 실험을 시뮬레이션 이런 테스트, 에이전트, 스테이트 이런 걸 해보는 게 불가능한 거죠. 뭐 시간적으로나 뭐 금액적으로나. 그러면 이 강학습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게임에 적용된 것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거 이게 이제 좀 약간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뭐 한번 되게 그래피컬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